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다음 달 3일 치러지는 4.3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제 1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인 어제 주요 정당 공천자들이 일찌감치 등록을 끝내고 선거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후보 등록 첫날 주요 정당 후보들이 일찌감치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았습니다. 한자리에 모인 5개 정당 후보들은 등록을 기다리면서 서로 악수를 하고 공정 경쟁을 다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민호, 자유한국당 강기훈, 바른미래당 이재환, 정의당 여영국, 민중당 손석형 후보가 오전 9시 30분을 앞뒤로 등록을 마쳤고 대한애국당 진순정 후보도 오전에 등록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중당 이상규 대표도 직접 후보와 함께 선관위를 찾아 후보 등록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통영고성선거구에는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자유한국당 정점식, 대한애국당 박청정 후보가 등록했습니다. 등록 후보의 재산과 병력, 전과 등 관련 정보는 선관위 누리집에서 실시간 공개되고 오는 23일부터는 정책과 공약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발생된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예정입니다.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민심의 향방을 읽을 수 있는 이번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대표들이 창원에 상주하며 진두지휘할 만큼 선거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지난해부터 찬반 갈등이 반복돼온 경남 학생 인권 조례안의 수정안이 발표됐습니다. 교육청이 논란이 된 부분을 고치거나 삭제했지만 반대 측은 여전히 반발하고 있어 다음 달 조례안의 도의회 제출을 앞두고 다시 충돌이 예상됩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경남 학생인권 조례 수정안은 원안에서 34곳을 고치고 5곳은 신설, 5곳은 삭제했습니다. 논란이었던 반성문 강제는 여전히 금지하되 사실 확인서나 회복적 성찰문 등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소지품 검사는 사생활 보호를 전제로 허용하고 휴대전화는 교육활동 목적에서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학생의 학생회 담당 교사 추천 등은 삭제했고 다른 학생의 권리와 학습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책임을 지웠습니다. 성인권 교육은 성인지 교육으로 이름을 바꾸고 교육활동에서 성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무엇보다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대폭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마련한 안이 가장 모범적이고 현장에서 바로 실현되었을 때 학교 문화를 바꿀 수 있는 최선의 안이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컸던 성평등 문제와 관련해 교육청은 반대단체의 입장을 대폭 수용했다는 입장이지만 반대단체는 오히려 악화됐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성 정체성, 성적 지향성 등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조례에 반영한 것을 반발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희가 우려하는 바대로라면 페미니즘까지도 가르치겠다는 걸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아이들에게 미칠 교육적인 영향이 더 심각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르면 다음 달 말쯤 조례안을 도의회에 내기로 했고 반대단체는 도의회에 의견서를 내기로 해 이제 찬반 갈등이 도의회로 옮겨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꽃샘 추위가 봄을 시샘하고 있지만 남녘에서는 향긋한 봄나물이 봄 기운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은 청정 지리산 자락에서 자란 봄나물 수확 현장을 최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리산 자락 산골마을. 비닐하우스 안이 싱그러운 푸른빛으로 가득합니다. 미나리를 수확하고 다듬는 손길에 향긋한 봄 내음이 어려 있습니다. 향이 좋은 게 일을 해도 흘 때는 돼도 집에 가도 뒤도 안 오고 기분이 좋소. 봄은 것 같고. 지리산 안반수로 재배하고 세척도 하는 하동 밤미나리는 날것으로 바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재배할 때 들어가는 물 자체가 사람이 음용이 가능할 정도의 수질을 가지고 그 재배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식이 가능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과 GAP 인증을 동시에 받아 일본에도 수출될 만큼 품질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다른 비닐하우스에서는 봄나물의 대표격인 취나물 수확이 한창입니다. 다른 지역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생산되지만 향과 색이 진해 인기가 좋습니다. 하동청암에서는 지난해 취나물 600톤을 생산해 14억 원의 소득을 올렸습니다. 색깔도 이렇게 빨갛게 취나물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품질이 다른 데보다 좋으면서 가격도 좀 많이 나가는 편입니다. 청정 지리산 자락에서 재배된 향긋한 봄나물이 식탁 위에 봄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최근에 성매매 문제가 전국적으로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창원에도 경남의 유일한 성매매 집결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특히 주거지 한가운데 있어 갈등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지자체도 경찰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지난 1905년부터 114년째 운영되고 있는 창원의 성매매 직결지입니다. 엄연히 불법이지만 지금도 20여 곳이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본격적으로 호객 행위가 시작됩니다. 20, 30대 남성들의 유입이 많이 늘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체감할 수 있었고요. 외국인 남성들도 국적을 불문하고 일본 관광객을 본 적도 있고. 낮에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유리창 너머 성매매 업소가 곳곳에 그대로 노출돼 있지만 통행에 제한은 없습니다. 바로 옆에는 시립 어린이집이 2곳이나 있고 반경 1km 안에는 초등학교와 대형마트까지 있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주부 김모 씨도 4살 난 딸을 어린이집에 바래다 주려면 매일 아침 딸과 함께 성매매 직결지를 지나야 합니다. 이사를 하려 해도 11년째 아파트가 팔리지 않습니다. 여기를 내보내겠다, 내지는 정리를 다 해주겠다고 했었는데 항상 그게 일회성, 이벤트성으로 잠깐 반짝했다가 그다음부터는 또 똑같아요. 창원시는 지난 2013년 성매매 직결지를 민주공원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예산조차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2015년에는 재건축을 통한 정비를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사업성을 이유로 없던 일이 됐습니다.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의지가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진행이 상당히 좀 더디고 잘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110년이 넘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창원 성매매 직결지. 종사자들의 새 삶을 유도하고 직결지 폐쇄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시작돼야 할 때입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지금 경남 북서 내륙으로 비구름이 살짝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오후 무렵에는 경남 전 지역으로 비구름이 확대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경남 내륙으로는 종일 비나 눈이 오락가락하겠고요. 남해안 지역은 오후부터 밤 사이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20mm, 눈의 양은 1에서 3cm 정도입니다. 특히 이번에는 비나 눈이 내리면서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도로와 시정 상황 역시 좋지 못하겠는데요.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많이 짧겠고 도로도 많이 미끄럽겠습니다. 운전자분들은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주말에는 날씨가 좋습니다. 내일 낮부터 하늘은 다시 맑아지겠고요. 기온도 평년 수준을 웃돌아 온화하겠습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미세먼지 상황 역시 크게 나빠지지 않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내륙과 해안 모두 어제보다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동부 지역은 의령과 창녕, 밀양 0도, 통영은 8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14도 안팎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모두 영상권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10도가량이나 높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하동과 남해, 사천이 14도로 예상됩니다. 오늘 해상에도 종일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도 역시 비 소식이 잦습니다. 일단 화요일 오전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요.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또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기온은 내내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통영시와 부산영상위원회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영화와 드라마 등 영상물 유치 활동에 나섰습니다. 밀양시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대주택에 입주할 42가구를 모집합니다.
사천시 보건소는 체외 수정 시술과 인공 수정 시술 등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을 최대 10차례까지 확대합니다. 함안군은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을 오는 19일까지 모집합니다. 3.15 이거 59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전 창원 3.15 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정의를 향한 외침, 평범한 사람들의 용기를 주제로 국가보훈처가 주관하는 이번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각계 대표, 시민 등 1,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3.15 이거는 1960년 부정선거에 반발해 마산 시민들이 이승만 자유당 정권에 항거한 사건으로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2부가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을 오는 19일 오전에 열기로 했습니다. 정식 재판인 만큼 피고인 신분인 김 지사는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합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김 지사 측 변호인단을 상대로 항소 이유 등을 확인하고 보석신문 기일도 함께 진행합니다. 일본의 북알프스로 불리는 일본 도야마와 김해공항을 오가는 부정기 편이 운항됩니다. 에어부산은 오는 5월 5일부터 26일까지 김해공항에서 일본 도야마 노선을 왕복 8차례 운항하기로 했습니다. 김해공항에서 도야마 노선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운항으로 지난해 부정기 편 탑승률이 90%를 기록했습니다. 러시아 화물선의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해경이 화물선과 여객선에 대한 음주 단속을 집중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은 음주 운항 단속 대상을 여객선과 화물선으로 확대 강화하기로 하고 연중 불시 단속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은 해상 음주 단속이 낚싯배나 소형 어선 위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창원에 본원을 둔 한국전기연구원이 광주광역시에 세 번째 분원을 엽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광주 첨단산업단지 10만 제곱미터에 320억 원을 들여 내년 6월 문을 열게 되고 지능형 전력망 산업과 풍력발전단지 등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 업무를 맡게 됩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은 경기도 안산과 의왕에 2개의 분원이 있으며 광주는 세 번째 분원이 됩니다. 김해시가 침체된 골목 경제를 살리기 위해 삼색 특화거리를 만듭니다. 우선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민 주도형 골목 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장유가도를 왕에게 가는 길로 새로 단장해 다양한 먹을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상권 활성화 특화거리와 착한 가격업소 특화거리도 만들어 골목상권 살리기에 나섭니다. 정부가 공모한 생태 테마관광 육성 사업에 창원과 김해, 함안, 하동 등 4곳이 선정돼 모두 국비 4억 9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공모에는 창원 편백숲, 욕먹는 여행과 함안 악양생태공원 처녀뱃사공, 떠나는 에코피크닉 등이 선정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사업들을 관광 자원으로 키울 계획입니다. 경상남도는 밀양과 통영, 합천, 진주, 남해 등 경남 5개 시군에서 1억 2천만 원을 들여 한우 농가 도우미 사업을 시범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농가당 도우미 1년 이용 한도는 열흘에서 보름으로 질병이나 여행 등으로 도우미를 요청하면 한우 사육 현장 경험과 교육을 이수한 전문가가 배치되고 임금의 최대 75%를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